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피부과 시간입니다. 저는 연세고운 피부과 윤나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피부과에 대해서 질문 받을 건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주주님 질문인데요. 건조하더니 눈가 주름이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눈가주름은 건조할 때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건조할 때 생기는 눈가주름은 보습제를 잘 써주는 게 1번이고, 건조한 눈가에 수분감을 넣어주는 주사치료 같은 리쥬란이나 물광주사 같은 걸 맞아보는 방법도 있고요. 눈가주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시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눈가주름처럼 잔주름을 좋아지게 하는 틱셀 레이저와 함께 잔주름 개선 그런 앰플들이나 그 디바이스나 그런 어떤 엑소줌 같은 걸 도포하는 그런 시술을 같이 해볼 수 있고요. 눈가주름을 따라서 더모톡신이나 가는 실 같은 걸 넣어서 눈가주름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상태인지는 피부과에 방문하셔가지고 진단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으로의 초대님은 겨울에 따뜻한 데 들어가거나 식후에 안면 홍조가 생기는데 원인이 무엇이고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안면 홍조의 원인은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로는 혈관이 많이 늘어나거나 피부 장벽이 깨질 때도 안면 홍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안면 홍조의 여러 가지 원인으로 따뜻한 거나 너무 추운 바람, 너무 건조한 바람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매운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도 안면 홍조나 그 혈관 운동성의 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만 있는지 아니면 주사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먼저 피부과에 내원하여 진단하고 필요하면 약도 같이 쓰시면 좋겠고, 안면 홍조나 주사 같은 것을 악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인자가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따뜻한 것, 찬바람, 너무 건조한 것, 어떤 자극적인 화장품들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JP님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남자 수염 제모하실 때 7호 알렉산드르 레이저랑 다이오드 레이저 중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게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제모는 다 제모 레이저들이 다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다니시는 피부과에 있는 걸로 제모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7호 알렉산드르 레이저를 더 많이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포텐자님은 콧볼에 유난히 블랙헤드가 자주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잘 안 닦이는 부분이라서 그런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블랙헤드는 피부 모공에 기름기 같은 피지가 쌓이게 됐을 때 공기와 만나게 되면 산화돼서 까맣게 보이는 건데요. 아무래도 코 쪽이나 콧볼에 블랙헤드 피지선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헤드가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한데요. 집에서 코팩 같은 걸 자주 하면은 자극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할 때는 피부과에 내원해서 블랙헤드 청소하는 그런 레이저들이 있어서 블랙헤드 청소하는 관리가 있는데, 블랙헤드 청소하는 아쿠아필 같은 관리를 해주고, 블랙헤드가 피지선 분비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피지선을 줄여주는 레이저 같은 것을 받으면 블랙헤드 관리를 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JP님 질문부터 할 건데요. 비타민 이온토 관리 같은 것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된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비타민 이온토 관리는 피부과에서 미백 관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관리입니다. 비타민 C 앰플을 흡수하는 것 자체가 미백에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었는데, 이런 비타민 C를 피부 속에 흡수한다는 것은 바르는 것만으로는 피부 장벽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온화시켜서 전기를 걸어서 피부 속 깊이 침투시키는 이온토 관리가 그냥 발라주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보통 제네시스 토닝이나 비타민 토닝 같은 그런 미백 관리를 할 때 이온토 관리를 같이 하는 것이 효과가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나 JJ님은 선크림과 보습제는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가격만큼 효능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원료를 사용해서인가요? 저는 어떤 화장품을 사용해도 알러지나 이상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화장품을 사용하는데요 라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브랜드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날 때 원료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광고라든지 알려져 있는 이제 그런 거의 차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이상이 없으시면은 잘 맞는 제품을 써주시면 좋고요. 이제 피부과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민감하거나 자극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드름이 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선크림 안에 성분이라든지 SPF 얼마인지 PA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로게인폼을 바른 부분에 배짱님 질문인데요. 로게인폼 바른 부분에 가려움과 좁쌀처럼 피부에 나오는데 사용을 중지해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로게인폼과 같이 바르는 그런 약물에는 피부 침투를 높여주는 어떤 보존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바르는 부분에 어떤 트러블이나 가려움, 좁쌀 같은 게 생긴다면 사용을 우선 중지하고 가까운 피부과에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해당 피부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봄봄님 질문인데요. 사춘기 아이 여드름 치료하는 방법이 있나요? 점점 심해진다고 하시는데요. 이제 여드름은 사춘기 때 보통 심해지게 됩니다. 여드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모공에 피지선이 쌓이게 되는데 그 피지가 이제 과다하게 분비되거나 모공이 막힐 때 여드름이 생기게 되는데요. 사춘기 호르몬도 여드름이 심해지게끔 할 수 있고 그 성장기 호르몬이나 아니면 사춘기 때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여드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여드름일 때도 이제 심할 경우에는 치료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사춘기 때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해서 여드름이 100% 완치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드름이 그대로 악화돼서 흉터가 많이 나는 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고 흉터를 줄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생기는 좁쌀이나 면포 같은 거는 이제 압출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시면 되고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면포뿐만 아니라 염증이 심할 때는 이제 항생제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내원하여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메리카노님 질문인데요. 마스크 때문에 죽을 맛입니다. 직장인들 실내에서 24시간 사용하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서 그 후에 이제 마스크 트러블, 마스크 피부염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마스크 자체 속에는 습기도 높고 마찰도 많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여드름도 악화되고 이제 피부염도 악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스크의 그 습기와 이제 마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서 딱히 마스크를 벗어야지만 이제 그런 게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할 때는 피부과에 내원해서 이제 해당되는 기저 질환에 대해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요. 먼저 피부염이 심하다면 피부염 치료를 하면서 이제 진정 관리 같은 걸 받아볼 수가 있고 마스크 속에 여드름이 악화된 것이라면 여드름 심한 부분에 대해서 압출이나 스케일링 그리고 진정 여드름 치료와 같은 여드름 치료를 해주시면은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야님 질문인데요. 모공은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것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공은 사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없애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모공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늘어나는 모공은 안티에이징 치료나 그리고 리프팅 치료로 어느 정도 조여주고 돌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을 없앨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시술이 있기 때문에 주사 시술이나 레이저 시술로 모공을 좀 조여주고 매끈한 피부로까지는 돌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갑상선 전 절제 후부터 여드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신주록신 125 복용 중인데요.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물 치료는 갑상선 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피부과 쓰는 일반적인 약물 중에 이제 항생제 같은 치료나 이런 거는 갑상선 약이랑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한 지 조금 시간이 지났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이렇게 정도에 따라서 여드름 약을 쓸 수도 있고요. 이제 여드름이라고 하는 거는 약만으로는 100%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생활 습관 교정도 하셔야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압출이나 이제 치료도 하셔야 되고 피지가 많다면 이제 레이저 같은 것도 좀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해당되는 이제 홈케어라든지 이제 쓰는 약물
도포, 약물 도포나 이제 외용제도 같이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 질문인데요. 탁구의 원장님 질문입니다. 탁구 하루 4시간 주 5회 연습 중입니다. 땀을 많이 흘려요. 피부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루에 4시간 주 5회 연습이면은 이제 좀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때 흘리는 땀은 당연히 피부만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이제 피부염이 조금 심해지거나 마찰이 좀 심해질 수도 있으시고 이제 여드름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피부염의 문제에서는 이제 과도한 운동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운동을 하는 게 피부 입장에 조금 더 좋습니다. 왜 배만 나와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배가 많이 나와서 접히는 부분에 습진이 생기고 있어요. 살을 빼려고 노력해도 빠지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피부가 간지럽고 그래요. 잘 때 저도 모르게 긁어서 피도 나요. 배 접히는 부분 습진 같은 거 치료 가능한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피부과에 내원하시면 배 접히는 부분에 땀이나 그런 자극 때문에 생기는 습진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땀 많이 차는 부분에는 습진만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는 땀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곰팡이균 같은 게 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변 피부과 선생님께 내원을 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필요한 약을 쓰면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우선은 이제 살이 접히는 부분에 이제 많은 살 그리고 접히는 부분에 땀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배만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요. 이제 빛나리라님 질문입니다. 고3 수능 마친 남자아이 얼굴과 가슴 등 부분에 화농성 여드름이 심한데 약을 먹어야 할까요? 얼굴은 가끔 관리실에서 압출한 너무 등이 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에 있는 여드름도 이제 얼굴과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긴 하고요. 염증이 심할 때는 이제 염증성 항생제를 먹게 되고 피지 분비가 많거나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됐을 때는 피지 억제하는 약도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도 심할 경우에는 얼굴과 같이 스케일링도 할 수가 있고 얼굴에 받는 피지를 줄여주는 그런 레이저들도 등도 같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피부과 선생님께 가시면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JP님 질문하겠는데요. 단독 시술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레블라이트 토닝, 제네시스 중에 아무래도 전자가 효과가 더 체감되는 편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블라이트 토닝은 색소를 밝게 하는 토닝이고 제네시스 토닝은 피부 결을 좋게 하는 토닝입니다. 그래서 단독 시술만 받는다고 하면 레블라이트 토닝이 조금 더 빠른 횟수에서 좀 밝아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가 조금 더 체감되는 편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보통은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토닝만 하는 것보다는 제네시스 토닝과 레블라이트 토닝을 같이 하는 이제 듀얼 토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피부 결도 좋아지고 홍조도 좋아지고 피부 톤도 밝아지기 때문에 두 개를 함께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호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어머니가 항암 중이신데 항문 주위 빨갛고 검고 포프레기처럼 각질도 조금씩 벗겨지기도 하는데 어떤 연고를 바르고 해야 피부가 빨리 회복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봐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항문 주위에 빨간 게 이제 항암 때문에 생기는 그런 습진인지 아니면 그냥 각질인지 아니면 뭐 세균 감염이나 진균 감염이 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피부과 선생님을 만나서 다른 이제 감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치료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염이 있다면 항생제를 좀 같이 써야 될 거고 감염이 없게 피부염만 있다면 가벼운 스테로이드 연고와 함께 피부 벗겨졌을 때 바를 수 있는 어떤 재생되는 성분이 있는 그런 보습제나 제품들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혜님의 질문인데요. 선생님 청소년기에 여드름이 잘 안 나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여드름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제 청소년기 여드름이 안 나도 이제 성인 여드름이라 그래서 20대에 나는 여드름도 많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이라든지 이제 생활 습관 이런 거랑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인이 됐을 때 화장과 연관된 그런 여드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쓰시는 제품 중에 모공을 막는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오일 제품이나 이제 과도한 스크럽 이런 것들을 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성인 여드름도 피부가 좀 이렇게 좀 변화한 거기 때문에 금방 다시
싹 없어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성인 여드름이야말로 어떤 주기를 따라서 꾸준히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에서 심해질 때마다 한 번씩 치료하면서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는지, 본인 생활 습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같이 조절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복 할아버지 질문인데요. 손주가 아토피가 있다고 합니다. 병원 약이 잘 안 낫고 치료할 수 있습니까? 아토피 피부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유전자와 생활 습관에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사실 아토피 피부염이 심하다면 이제 완치가 되거나 100% 치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손주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린 아이면 크면서부터 아토피 피부염이 조금씩 줄거나 다른 이제 질환으로 이제 이완될 수 있긴 한데요.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해서 약이 떨어지기 전에 또 가서 치료받고 또 약이 떨어지기 전에 또 가서 치료받고 해서 약이 끊겨서 악화돼서 이제 플레이업돼서 가는 거를 피하면서 계속 치료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보습 같은 것도 잘 해줘야 되는 병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요즘은 좋은 약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약도 쓰고 항히스타민제도 먹고 강선 치료도 하고 보습제도 하면은 보통은 좀 좋아진 상태를 많이 유지할 수 있고요. 그걸로도 안 되면 보통 대학병원급에 가면 더 확실하게 좀 비싸긴 해도 치료가 가능한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완치는 안 되지만 충분히 좋은 상태로 유지가 가능한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나 JJ님인데요. 40대 중반 피부가 많이 건조한데 스티바 크림을 밤에 보습제에 쌀알 만큼 섞어서 바르는 것을 몇 차례 해보았는데 스티바 크림을 사용한 후 이틀 뒤에 대부분 얼굴이 각질이 일어나듯이 한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티바 크림은 너무 건조한 사람들한테는 쓰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은 보습제랑 재생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그 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해보시고요. 그래도 또 각질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면 이제 안 쓰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스티바 자체가 피부 각질이랑 이제 이런 걸 벗겨내는 거라 여드름이 심한 피부라든지 어떤 노화성 피부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예민한 피부나 너무 건조한 피부에는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해준 원장님 다시 찾아가서 진료를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봄봄님 질문인데요. 손발 허물이 심하게 벗겨지는데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발 허물이 벗겨지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감염 같은 거 후에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습진이 너무 심할 때 벗겨질 수도 있습니다. 습진이 심해서 벗겨진다면 이제 원인 되는 걸 피해줘야 되는데 어떤 손습진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주로 많이 물을 쓸 때, 알코올을 쓸 때, 그리고 세제 같은 게 많이 닿을 때 이런 게 손습진을 악화시켜서 이제 벗겨지게끔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피해주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자외선 치료나 치료받고 보습제 쓰고 약 먹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인이 없어야지만 손이 벗겨지는 거를 이제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질환 앓고 나서 습진처럼 피부가 벗겨지게 되는데 이렇게 벗겨지는 거는 이제 감염 후에 약간 후유증 같은 거기 때문에 그 이제 한 달 정도만 잘 넘기면은 이제 좋아져서 대증적인 치료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중 마주친 치킨님 질문입니다. 저는 보통 치킨, 피자, 아이스크림, 떡볶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음식이 여드름과 상관없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상관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드름이 좀 있는데 음식을 조절해야 하는지 안 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드름은 음식과 조금 상관이 있습니다. 이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당 수치를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는다면 여드름에는 조금 나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드름이 한 가지 원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원인 때문에 오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모공이 막히는 거, 기름기가 많은 거, 그리고 이제 생활 습관이 망가져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 받는 거에 비하면 음식에 대한 여드름의 그런 역할은 음식이 여드름에 하는 역할은 이제 조금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음식 때문에 생긴 건 아니지만 음식을 조절해야 하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특정 음식들을 조절했을 때 여드름 관리에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경희 정님인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크서클이 생기는 원인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이가 들면서 눈 밑에 지방이 이렇게 늘어져서 눈밑 지방이 생겨도 다크서클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건 수술로 치료하면 되고요. 눈 밑에 색소 침착이 있어서 다크서클이 생기는 거는 기저 질환을 조금 치료하면서 색소 침착에 대한 토닝 같은 걸 해주시면 되고요. 눈 밑에 혈관 같은 게 비쳐서 다크서클이 생긴다면 혈관 레이저나 그런 걸 해주면 되기 때문에 원인에 따라서 치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순간 스쳐가는 월급님입니다. 가성비 피부과 시술 알려주세요. 일단 목적은 피부 노화 방지 또는 예방이에요. 월급 때문에 아무거나 막 할 순 없고 가성비 좋은 시술 몇 가지 알려주시면 하고 싶어요. 동네 피부과에 갔는데 너무 비싼 시술만 알려주는 것 같아 부담되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부 노화 방지 예방. 우선은 이제 몇 살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통 3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심하지 않는다면은 뭐 스티바 같은 비타민 A 크림을 조금씩 써보는 거 도움이 되시고요. 아니면 너무 써마지보다 조금 약하지만 이제 가성비가 좋은 고주파 시술들이 있는데 뭐 젊으신 분이라면 많이 심하지 않다면 고주파 시술 같은 거를 받으시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사오정 발산 기술 곰발 냄새 님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희 동생 녀석은 여자인데 보톡스 중독인 것 같아요. 제가 부작용이 있을까봐 걱정이라서 그만하라고 하는데 보톡스 계속 맞는데 이게 부작용이 없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톡스는 잘 맞는다면 주름 보톡스에 맞을 때 크게 엄청 큰 부작용을 걱정하면서 맞진 않는데요. 보톡스의 가장 큰 이제 흔한 부작용은 보통 멍들거나 좀 붉어지거나 만약 근육 움직임이 약간 이상하거나 뭐 그 정도고 보톡스는 대부분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고 맞게 됩니다. 근데 보톡스를 이제 아주 많이 받게 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항체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톡스 자체는 1년에 한 2번이 3번 정도 맞을 때는 보통의 큰 부작용은 없이 이제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제이예치님 질문입니다. 입술 주변이 갑자기 빨개지고 조금 가렵고 각질처럼 하얗게 되는데 왜 이럴까요? 혹시 히드로코티손 들어간 코디케어 로션 발라도 괜찮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입술 주변이 빨개진다면 이제 뭔가 아마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 원인이 있는 거를 모르고 히드로코티손만 살짝 바르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급하시다면 한두 번 정도 발라보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계속 쓰면 좋지 않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없이 그냥 보습이 있는 이제 그런 제품들을 좀 발라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빨개지고 가렵고 각질처럼 생겼다는 거는 이제 피부염이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먹는 약을 같이 해야 될 수도 있고 기타 원인이나 주의사항에 대해 주의를 들으셔야 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받을게요. 333번님 질문인데요. 미녹시딜이 효과가 없을 수가 있나요? 여자인데 미녹시딜을 발라도 머리카락이 안 나요. 사용한 지 1년 넘었어요. 이런 경우 어떤 약을 써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미녹시딜은 이제 보통 길게 쓰면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자분에 따라 이제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게 되는데 여자분들의 탈모는 이제 남자랑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남자분의 탈모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호르몬제를 먹게 되면 확실한 효과가 있게 되는데 여자분의 탈모는 이제 어떤 하나의 원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녹시딜을 발라도 안 되면 탈모가 좀 촉진되는 주사도 맞아보고 엘크레넬이라고 좀 다른 기존의 약도 발라보고 미녹시딜을 약간 저용량으로 먹거나 이제 머리카락이 좀 잘 나게 하는 그런 영양제를 같이 먹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서 복합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에서만 약국을 사서 바르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한번 진료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꾸준히 치료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울이 무빙이 오시는 성님의 질문 보겠습니다. 겨울철 야외 운동인 축구는 피부에 어떤가요? 지난주에 추운 날씨 운동했는데 피부가 따끔거리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하는 건 피부에 건강에 좋겠지만 겨울철 야외 운동을 길게 할 때는 피부에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겨울철 공기는 차고 그리고 이제 건조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오래 이런 데 노출되게 된다면 피부가 손상을 받게 되고 피부 장벽이 깨지고 가렵고 피부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야외에서 운동을 할 때 피부가 따끔거리는 피부염이 생기니까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봐도 좋아지지 않을 때는 가까운 피부과에 가서 약 처방도 받으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볼 건데요. 안나 JJ님 질문입니다. 40대 중반,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퇴근 후에 저녁 시간 오면 화장이나 선크림 지우기가 귀찮아서 미루다가 밤에 지우곤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피부에 안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피부가 건조하고 피부가 예민할 때는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이제 묻어온 그런 노폐물이나 이제 미세먼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와서 빨리 지워주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지우거나 아니면 그 다음날 지울 때는 노폐물이 이제 모공을 좀 더 많이 막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집에 오시면 바로 지워주는 게 피부에는 조금 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치면 정의되는 합정님 질문입니다. 야근하면 확실히 피부에 안 좋나요? 부하 직원들이 그냥 핑계대는 것 같은데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야근을 하면 피부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제 피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제 나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여드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너무 피곤하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지루 피부염 모두 신체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모든 질환은 이제 야근을 했다는 거는 이제 피곤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피부만 생각하면은 이제 좋진 않습니다. 이제 저팔계 다리털님 질문입니다. 아토피 피부병이 10대 땐 정말 심했다가 30대가 된 지금은 많이 사라졌어요. 아토피가 자연 치유가 되는 병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토피는 이제 유전자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100% 자연 치유가 되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대부분의 분들은 어렸을 때에 비해 크면서 아토피가 완화된 상태로 좋아지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30대가 되어도 아토피가 많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민감한 피부, 조금 예민한 피부, 이제 알러지 피부 아니면 다른 알러지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방심하지 마시고 남들보다 조금 더 보습제를 잘 써주신다든지 하는 그런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꾸라다님 질문인데요. 겨울에 보습제를 발라야 한다고 하는데 로션이랑 스킨만 써도 될까요? 현재 2개만 쓰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로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보습제 일부이긴 한데요. 이제 로션만 썼을 때 이거는 피부의 타입에 따라 조금 다르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제 여드름성 피부거나 지루성 피부일 때는 로션만 써도 이제 건조하지 않고 하면 로션만 써도 상관이 없을 수가 있겠고요. 이제 피부가 많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아토피성 피부거나 이럴 때는 로션만으로는 이제 겨울철 건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션과 함께 더 두꺼운 보습제, 크림 타입의 보습제 같은 것을 써주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저는 50대 중반 여성인데요. 오른쪽 4번째 발톱이 2년 전부터 색깔이 약간 진해요. 처음엔 발톱이 어디 부딪혀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시간이 2년이 지나 발톱이 계속 잘라나는데도 계속 짙은 발톱색인데 무슨 검사를 해봐야 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선은 이제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요. 발톱에 이제 검은 줄이 있어서 그렇게 변화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무좀 같은 게 있어 진짜 진해진 것인지 그거를 이제 감별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감염에 의해서 진해진 거라면은 감염에 대한 치료를 해보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2년씩이나 되면서 그게 없던 게 생겨서 그 까만 게 좀 진해진다면 이제 원칙적으로는 조직 검사라는 걸 해서 그 밑에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피부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필요할 경우에 조직 검사까지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엔젤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옴 연고는 개봉하면 사용 못하나요? 그리고 옴 연고는 왜 밤에만 바르나요? 그리고 칠 때 비누를 씻는 게 맞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고들은 다 이제 개봉한 지 너무 오래되면 사용 못하는 게 맞고요. 이제 옴 연고는
밤에 발라서 아침에 씻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옴 연고가 좀 자극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옴 연고가 몸에 머무는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옴 연고는 이제 벌레를 죽이는 거기 때문에 좀 독한 연고라고 생각하시면 되셔서 밤에 바르고 주무셔서 낮에 씻어내시는데 이제 비누로 씻어내는 게 맞고요. 옴 연고로 인해서 이제 피부염이나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습제 쓰시고 그래도 심하면 피부과 다니시는 게 중요합니다. 옴은 연고만 혼자만 발라도 되는 게 아니라 주변도 청소하고 주변 이제 옷도 잘 빨고 소독하고 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가족들 모두가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이제 일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봄봄님 질문인데요. 12살 남자아이가 발톱 무좀이 생겼어요. 갈라지고 누렇게 변합니다. 약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어린아이들도 의외로 이제 발톱 무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경우에 따라 이제 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가 좀 어려서 약을 좀 장기간 먹기 불편할 때는 이럴 때 레이저도 할 수도 있고 바르는 것도 좋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치료할지는 이제 가까운 피부과 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셔서 약을 먹을지 레이저를 할지 외용제만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팔계 다리털님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입 주변 혹은 얼굴 부분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해지는데 이런 스타일도 있나요? 예를 들어 많이 하거나 일을 많이 하거나 일이 많을 때 그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당연히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 주변에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구각 피부염이나 입 주위 피부염,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도 이제 입 주변에 이제 피부염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일을 많이 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못 잘 때, 아니면 이제 입 주변에 뭔가 자극이 많이 되고 많이 피곤할 때, 그럴 때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많이 할 때 입 주변에 피부가 나빠지거나 피부염이 생기는 거는 당연히 연관이 있을 수가 있고 심해지는 거에 따라서 이제 약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라 확 갇혀님 질문인데요. 스트레스와 여드름이 관련이 있나요? 30대인데 요즘 여드름이 잘 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드름은 여러 가지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당연히 스트레스와도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 분비가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게 여드름의 그 모공을 막게 되면은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 여자분들은 그 생리 주기에 따라 이제 몸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 당연히 여드름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젤님 질문인데요. 폼 클렌징과 세안 고형 비누는 성분이 많이 다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고형 비누는 이제 알칼리성이 많고 폼 클렌저 중에서는 pH를 좀 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분은 좀 다르게 되고 이제 민감한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는 뭐 폼 클렌징, 워터 클렌징 이런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pH도 좀 보셔서 약산성 저자극 제품 쓰셔야 되는 피부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A 한종윤님 질문인데요. 젠틀맥스 아포지 레이저의 제모효과는 왜 차이가 나나요? 둘 다 똑같은 알렉산드라 레이저를 알고 있는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몇 번째 레이저를 받냐,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시술을 했냐, 강도를 어떻게 했냐, 뭐 파장 어떻게 했냐에 따라 좀 차이지, 뭐 레이저들은 이제 비슷할 거로 생각이 돼서 그냥 가까운 데서 제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라가라 확가천님 질문인데요. 남성 레이저 제모 효과가 어떤가요? 얼굴의 경우 화상 위험이 크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데 앞에 설명했던 그 젠틀맥스나 이런 레이저는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쿨링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거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 레이저 제모 효과는 여자 이제 일반적인 털에 비해서 조금 더 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여자분들의 일반적인 털은 한 5번 정도 제모면 많이 숱이 죽게 되는데 남성 레이저 제모는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털이 두껍기 때문에 조금 더 아프고 쿨링도 잘 해야 되고 이제 뒤에 모낭염 치료도 좀 잘해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얼굴 뭐 화상 위험은 잘 컨트롤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써니 주니님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고3인데 추운 날씨에 얼굴 볼 부분 홍조가 생기고 여드름도 있고 노란 고름이 생겼다가 떨어지면 피부가 빨개져 낫질 않아요. 뭘까요?
주사 피부염이를 검색해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야말로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로만 봐서는 피부염 자체가 심해져도, 아토피 피부염이 심해져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고, 주사 피부염이 심해도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두 개는 조금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를 보고 이제 문진을 해야지 결과가 진단명이 나올 것 같아서 주변 피부과 전문의께 가시면 됩니다. 피터팬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지금 3년째 주사염 피부병으로 고생 중인데 한방약이랑 피부과 약 함께 복용이 될까요? 와이프가 3년째 얼굴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원인을 모르겠어라고 돼 있는데요. 제 생각엔 주사염 피부병으로 진단이 받았으면 이거 자체가 원래 조금 길게 가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가까운 피부과를 한 군데를 다니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한방약이랑 피부과약 같이 복용하면은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두 종류 함께 복용하는 거 추천해 드리지 않고요. 피부과에서는 이제 심할 경우에는 뭐 피검사도 가능하고 항생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민감한 피부에 대해서 증상에 따라서 외용제도 쓰고 약도 복용하고 진정치료도 받고 늘어진 혈관에 대해서 레이저도 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피부과에서 치료받는 걸 더 권해드리고요. 원래 주사염 피부병이 이게 100% 싹 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JP님 질문인데요. 수술 흉터 치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에 비해서 다리 쪽은 효과가 떨어지는 편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수술 흉터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흉터 레이저 같은 걸 했을 때 이제 얼굴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은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얼굴에는 피지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패여 있는 것들을 치료할 때는 다른 부위보다는 이제 얼굴에 치료했을 때 효과가 조금 더 좋고요. 일반적인 색소 침착 같은 치료는 이제 얼굴이든 이제 몸이든 잘 되는 편이라서 횟수가 중요하거든요. 이제 5번, 10번, 15번 꾸준히 치료하면 색소 침착은 좋아질 거고, 이제 파인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조금 더 효과는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박준배님 질문인데요. 검버섯 해결법 알려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버섯은 이제 피부 노화랑 햇볕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최대한 조금 할 때 치료해야 이제 부작용 없이 가장 빠르게 해결이 가능한데요. 검버섯은 매년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작을 때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빼면 전 빼는 레이저로 매우 쉽게 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키워서 오시면 이제 치료 횟수도 늘어나고 이제 부작용도 생기고 이제 여러 번 재발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것들을 전배제시 빼면 이제 큰 문제 없이 해결이 되고 커다란 검버섯은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레이저로 제거하고도 색소 침착 불금증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레이저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판판한 검버섯 같은 경우는 이제 IPL이나 이제 다른 색소 레이저로 같이 딱 찢어서 한 후에 또 토닝 같은 걸로 해서 후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검버섯도 한 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작은 검버섯이 아니라면 보통 5번, 10번 이상으로 해서 흐려지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A 이제 한종윤님 질문인데요. 멜라논 크림을 겨드랑이 등 몸에 발라 효과가 있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효과는 있겠지만 멜라논 크림 자체가 자극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등이나 몸에는 조금씩 발라봐도 괜찮긴 할 수 있지만 이제 겨드랑이는 좀 조심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겨드랑이에 멜라논 크림을 처방을 하진 않는 편인데 겨드랑이는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올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라논 크림은 자극감이 있어서 저녁에 소량만 써보고 만약에 자극이 있다면 중단하고 피부과에 가서 진료를 보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만두킴님 질문인데요. 리프팅 시술 중에 써마지 올리지오가 있던데 두 시술을 받았을 때 실제 효과가 비슷할까요? 둘 다 진피층, 콜라겐 재생이나 모공 축소 등 효과는 비슷하게 소개되더라고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써마지랑 올리지오가 이제 시술 기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써마지는 이제 원래 오리지널 제품이고 올리지오는 우리나라에서 써마지랑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그런 기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전이 같아서 진피층, 콜라겐 재생, 모공 축소 효과는 같습니다. 근데 써마지 자체가 조금 더 고가 시술이고 조금 더 센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셔서 이제 거의 비슷한 건데 올리지오가 조금 더 가성비 좋게 자주 할 수 있는 시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A 한종윤님인데 공장형 피부과와 일반 피부과에서 가장 차이가 크지 않은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공장용 피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일반 피부과라고 얘기하시는 게 피부과 전문의들이 하는 피부과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이제 전문의들이 먼저 진료를 보고 이 환자가 어떻게 해서 이 환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지를 어느 정도 플랜을 짜고 뭐 3개월, 6개월 끌고 가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환자에게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공장용 피부과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토닉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피부과가 좀 더 전문적이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는데 차이가 크지 않은 시술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까치님이신데요. 간경화 진단 받았는데 가슴 옆구리 허벅지에 가려우면서 두드러기처럼 모공 주위에 솟아나는데 치료법은 없나요? 간 교수님께서 간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자문을 부탁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이 안 좋을 때 아니면 전신질환이 나쁠 때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지면서 그걸 긁어서 생기는 결절성 양진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모공 주위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병변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려워서 긁어서 튀어나온 게 또 가렵고 그럼 또 긁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 돌기 때문에 뭐 잠도 못 자게 긁는 이제 그런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건 집에서 해결이 안 되고 피부과에 가서 일일이 주사를 거기 맞거나 아니면 거기에 치료를 받거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게 뭔지 진단을 받으시고 해당되는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엔젤님 질문인데요. 원장님 피부과에 가면 판매하는 화장품이 있던데 이런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많이 다른가요? 질문인데요. 피부과에는 이제 화장품은 피부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주로 저자극 제품들을 많이 갖다 놓습니다. 피부과에 오는 환자분들이 보통 피부가 예민하고 약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시중에 있는 제품들 중에 예민한 것들을 다 빼고 이제 저자극, 아토피가 써도 문제가 없다든지 민감한 피부가 써도 문제가 없다든지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민감성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피부과의 제품을 쓰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미 치료 많이 하거나 그럴 때는 비타민C, 고농축 앰플이나 이런 것도 피부과에 있기 때문에 기능성 제품 그리고 민감성 제품이 피부과에 있는 거라서 이제 민감한 피부거나 아니면 조금 효과를 봐야 되는 분들은 피부과 들어와 있는 화장품 쓰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작두콩님 질문인데요. 18살 여자입니다. 입술에 점이 4개가 있는데 깨보다 조금 더 크게 있는데 제거하면 흉터가 생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점들은 제거하면 흉터가 조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은 한 번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제거를 해야 되고요. 입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두어점을 붙이거나 이렇게 피부 다르게 이제 후처치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물이 들어가거나 치약이 들어가거나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 비해서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입술뿐만이 아니라 어느 곳에 점을 빼도 이제 흉터는 당연히 물어보면 생길 수 있다고 대답을 하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흉터 많이 생기지 않게 두어덤 같은 이제 그런 방수 테이프, 두어덤 같은 테이프를 붙이고 재생크림 바르고 하면은 잘 아물게끔 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맑음님의 질문인데요. 반갑습니다. 기미 잡티 치료로 로테이션 레이저와 약 병행 중인데 레이저 10회하고 혈관 확장 때문에 오늘 11회차 XLV 레이저하고 왔고 이제 2회차가 남았는데 어떤 걸 할지 모르겠고 2회차가 끝나면 또 지금처럼 바로 이어서 치료받는 게 좋은지 아니면 휴직을 갖고 다시 치료하는 게 좋은지 어느 게 좋을까요? 쉰 다음에 몇 개월 정도 쉬는 게 좋을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얼굴을 봐야지만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보통 10번 정도 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은 보통은 간격을 늘려서 유지 치료하시면서 그 사이사이에는 피부 결이나 피부 진피가 좋아질 수 있는 시술을 넣어서 레이저 토닝이나 이런 거는 조금 간격을 늘리는 걸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근데 자세한 거는 이제 다니시는 피부과에서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나 JJ님인데요. 40대 중반 피부가 많이 건조하고 스티바크림, 수분크림 섞어서 발랐는데 기름 성분 크림을 발라서 섞어 바르면 효과가 떨어질까요? 되어 있는데요. 효과보다는 효과가 어떻게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셨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은 이제 원래 쓰시던 대로 수분크림 섞어서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맑음님
질문인데요. 기미는 1, 2년으로 치료로 안 된다고 해서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미는 여성 호르몬이랑도 연관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오기 때문에 원래 1, 2년 치료로 완치가 되지 않습니다. 기미는 보통 이제 뭐 길게 1년, 2년 치료를 해서 좋아지게 좀 만들고, 좋아지게 만든 거를 또 유지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기미는 이제 누가 치료해도 완치의 개념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엔젤님 질문인데요. 겨울만 되면 입술 껍질이 계속 벗겨져요. 나이 탓일까요? 50대 중반인데 입술에 약국에 판매하는 입술에 바르는 걸 모두 해도 안 돼요. 제품 추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품으로 추천을 하긴 좀 어려워서, 우선은 저희도 약국에 있는 그런 보습제 같은 걸 써보고 비판 툴 같은 걸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피부과에 와서 피부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 같이 써야 될 수 있으니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걸로 추천해 드리고요. 엔젤님 질문 한 번 똑같은 게 와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플라워 A님 질문인데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요. 특히 머리 감은 후 드라이기로 말릴 때 우수수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독립피부과 의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원인은 되게 많을 수 있는데, 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어디 특별히 많이 아팠던 후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산 후나 다이어트 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몸에서 내가 신체적인 정신적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고 느꼈을 때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빠르게 치료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는데요. 피부과 의원에서는 지금 당장은 좀 수치 적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머리카락이 실제로 많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치료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엘라스님께서 흉 증거 치료 가능한지요? 어릴 때 손톱 자국이든 10년 된 칼로 베인 상처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흉은 그 흉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치료가 가능한데, 이제 하얗게 조금 튀어나온 흉터는 제일 치료가 안 되고요. 오히려 조금 파여 있는 흉터나 까만 흉터, 빨간 흉터는 치료가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 손톱 자국은 좀 생각보다 깊고 너무 오래된 흉터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좀 길거나 치료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미리미네님 질문인데요. 샴푸와 샤워 바스는 계면활성제가 있다고 클렌징 바를 쓰는데 선생님 의견은 어떤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계면활성제는 이제 사람에 따라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피부에서는 피부가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계면활성제가 모두가 나쁜 게 아니라 특정 계면활성제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피부는 자극이 되는 그런 계면활성제가 없는 그런 약산성 제품이나 기능성 클렌저를 쓰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회색곰님 질문인데요. 피부 질환이 있는데요. 다리랑 팔 쪽이요. 점점 커지는데 건선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증상은 홍반처럼 분홍빛이고 샤워 후에 따갑고 쓰라린 느낌이 있고요. 통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겨울철에 생겼다가 사라지곤 했지만 성인이 돼서는 겨울뿐 아니라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원 꾸준히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겨울철에 생기는 이제 건성습진이든지 아니면 이제 건선일 수 있는데, 이제 건선과 건성습진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부과 의사가 눈으로 봐야 진단하기 때문에 이제 주변 피부과에 가시면 진료하고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렸는데, 제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이제 질문을 받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